완벽한 리더, 과연 존재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진짜 강한 리더는 따로 있습니다. 실패해도 신뢰를 잃지 않는 사람,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리더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중요한 결정을 내렸는데 완전히 틀렸습니다. 회사는 손해를 봤습니다. 직원들은 불안해합니다. 이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 실수를 숨긴다. 둘, 실수를 공개한다.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은 숨기고 싶을 겁니다. 당연합니다. 인간이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실패를 공개하면 오히려 신뢰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고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리더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스티브 잡스, 일론 머스크, 손정희.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완벽해서 성공한 게 아닙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법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인정하는 용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리더도 사람입니다. 로봇이 아니라고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리더에게 뭘 요구합니까? 무조건 완벽하라고 합니다. 이거 참 웃긴 일입니다.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사람이 어떻게 매번 옳은 결정만 내립니까? 신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래서 리더들은 어떻게 합니까? 실수를 숨깁니다. 변명합니다. 다른 사람 탓을 합니다. 그 순간 뭐가 일어납니까? 신뢰가 무너집니다. 천천히 조용히 확실하게 무너집니다. 미국 켈로그 경영대학원에서 흥미로운 연구를 했습니다.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리더가 자신의 실패를 자발적으로 공유했을 때 말입니다. 구성원들의 신뢰도가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예상과 정반대입니다. 실패를 드러내면 실망할 것 같은데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걸 진정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 우리 리더도 사람이구나. 솔직하구나. 믿을만하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반대로 실패를 숨기거나 변명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뢰가 약해집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복될수록 더 심해집니다. 결국 구성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 정직하지 않아. 진정성이 없어. 그 순간 리더십은 끝입니다. 그렇다면 핵심 질문입니다. 실패를 어떻게 전달해야 할까요? 아무렇게나 말하면 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통보만 하면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책임을 다른 데로 돌리면 됩니까? 더더욱 안 됩니다. 공감 없는 차가운 메시지를 보내면 됩니까? 최악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더 큰 불신만 생깁니다. 방어적 태도만 키웁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베스트셀러 작가 도리 클라크가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세 가지 단계입니다. 인정, 검토, 조정. 이 세 단계만 기억하십시오. 단순해 보입니까? 그런데 이게 전부입니다. 이 방법을 따르면 실패가 기회로 바뀝니다. 신뢰가 더 강해집니다. 믿기지 않으십니까? 지금부터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당신의 리더십이 달라질 겁니다. 조직의 분위기가 바뀔 겁니다. 계속 시청해 주십시오.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인정의 기술입니다. 잘못된 결정을 내렸을 때 가장 먼저 할 일, 문제를 숨기지 않는 겁니다. 간단해 보입니까? 그런데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존심 때문입니다. 두려움 때문입니다. 리더라는 위치가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숨기는 순간 게임은 끝입니다. 반대로 인정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신뢰 회복의 출발선에 서게 됩니다. 미국의 한 스타트업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CEO가 신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자신만만했습니다. 이번엔 대박이다.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 쪽박이었습니다. 고객들은 외면했습니다. 투자한 돈은 날아갔습니다. 직원들은 불안해했습니다. 이 CEO는 어떻게 했을까요? 전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목이 뭐였을까요? 딱 세 글자였습니다. 내가 틀렸다. 본문도 간결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제 판단 착오였습니다.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함께 해결책을 찾겠습니다. 직원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실망했을 것 같습니까?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더 단결했습니다. 아, 우리 대표 진짜구나. 솔직하네. 같이 해볼 만하다. 3개월 후 어떻게 됐을까요?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쏟아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대박을 쳤습니다. 회사는 더 성장했습니다.
이게 바로 인정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정해야 할까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빨리 하십시오. 늦으면 늦을수록 루머가 퍼집니다. 불안이 증폭됩니다. 둘째, 명확하게 하십시오. 핵심 이해관계자에게 직접 알리십시오. 직원, 파트너, 고객 모두에게 말입니다. 셋째, 솔직하게 하십시오.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분명히 하십시오. 이 결정은 이런 이유로 내렸습니다. 현재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저의 판단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간결하고 명확하게 말하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감정을 숨기지 마십시오. 불안했던 마음, 안타까운 마음, 그대로 표현하십시오. 사람들은 완벽한 리더를 원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리더를 원합니다. 그런데 조심할 점도 있습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입니다. 변명하지 마십시오. 정보가 부족했다. 다른 팀이 제대로 안 했다. 이런 소리 하는 순간 끝입니다. 변명으로밖에 안 들립니다. 책임을 전가하지 마십시오. 남 탓하는 리더를 누가 믿겠습니까? 늦게 인정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불신만 커집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인정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빠르게, 명확하게, 솔직하게, 감정을 담아서 변명 없이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인정하는 순간 이미 절반은 성공한 겁니다. 그 다음은 뭘까요? 검토입니다. 왜 틀렸는지 파악하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고요?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결정 당시의 가정을 목록화하십시오. 뭘 믿고 그 결정을 내렸습니까? 판매가 20% 증가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고객이 새 기능을 좋아할 거라고 믿었습니까? 그 가정들을 하나하나 적으십시오. 그리고 실제 데이터와 비교하십시오. KPI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재무 자료는 뭐라고 말합니까? 고객 피드백은 어떻습니까? 시장 동향은 어떻게 됐습니까? 냉정하게 보십시오. 감정 빼고 숫자로 보십시오.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결과만 보는 게 아닙니다. 의사결정의 사고 흐름을 되짚는 겁니다. 누가 어떤 정보를 언제 어떻게 해석했는지 그 과정을 기록하십시오. 정보가 왜곡된 지점을 찾으십시오. 누락된 부분을 확인하십시오. 또 하나 유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대체 시나리오 분석입니다. 만약 A 대신 B를 선택했다면 어땠을까요? C를 했다면 결과가 달랐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분석에 너무 빠지지 마십시오. 분석 마비에 걸리면 안 됩니다. 핵심 원인 두세 가지만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확증 편향을 조심하십시오. 뭐냐고요? 자기 결정을 정당화하려는 마음입니다. 이미 내린 결정이니까 옳았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 증거는 눈에 안 들어옵니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 이 전제로 다시 보십시오. 그래야 진짜 배울 점을 발견합니다.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인정하고 검토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조정입니다. 이제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조정 단계입니다. 검토까지 끝났습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알았습니다. 그 다음은 뭡니까? 고쳐야 합니다. 행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리더가 이 단계에서 실수합니다. 왜 그럴까요? 선택지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확히 정리하겠습니다. 네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째, 철회입니다. 손실이 너무 큽니다.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습니다. 과감하게 접으십시오. 둘째, 수정입니다. 방향은 맞는데 디테일이 틀렸습니다. 일부만 조정하면 됩니다. 고쳐서 다시 가십시오. 셋째, 보완입니다. 아이디어는 좋은데 자원이 부족했습니다. 추가 지원으로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넷째, 유지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안 좋아 보이지만 회복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십시오. 어떤 선택을 하든 중요한 게 있습니다. 빠르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입니다. 누가 합니까? 언제 합니까? 무엇을 합니까? 명확하게 정하십시오. 핵심 지표를 설정하십시오. 점검 주기를 만드십시오. 예를 들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앞으로 2주 동안 고객 불만 지표를 모니터링합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3시에 공유합니다. 이렇게 투명하고 일관되게 소통하십시오. 그게 신뢰 회복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진짜 반전이 나옵니다. 실패의 진짜 이유가 뭐였을까요? 기술이 부족해서? 정보가 부족해서? 아닙니다. 태도였습니다.
리더십을 무너뜨리는 건 실패가 아닙니다. 방어입니다. 숨기려는 마음입니다. 변명하려는 태도입니다. 한 기업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의사결정회의가 열렸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가 실패했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리더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점검합시다. 딱 이 한 문장이었습니다. 조직이 살아났습니다. 사람들은 그 순간 느꼈습니다. 아, 우리 리더는 진짜구나. 함께 해볼만 하구나. 실제로 데이터가 있습니다. 조직 신뢰도 회복률 그래프입니다. 인정, 검토, 조정 순서를 따른 조직은 어떻게 됐을까요? 3개월 내 신뢰도가 회복됐습니다. 반대로 방어적 태도를 보인 조직은 어떻게 됐을까요? 1년이 지나도 회복이 안 됐습니다. 차이가 엄청납니다. 태도 하나로 이렇게 달라집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조직 학습 문화입니다. 실패를 개인의 문제로 끝내지 마십시오. 조직 전체의 배움으로 만드십시오. 어떻게 하느냐고요? 회고 시간을 가지십시오. 리더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배운 점은 이겁니다. 그러면 구성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실수가 학습의 기회구나. 우리도 솔직하게 말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문화가 바뀝니다. 더 나아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사건 재구성 회의를 여십시오. 뭐였는지 복귀합니다. 왜 그랬는지 분석합니다. 어떻게 개선할지 논의합니다. 교훈을 공유합니다. 의사결정 절차를 개선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조직 역량이 강화됩니다. 틀렸다고 말할 용기. 그것이 리더의 품격입니다. 실패는 리더십의 종착점이 아닙니다. 출발점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반전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한 건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인정하지 못하는 자신이었습니다. 방어하려는 태도였습니다. 그걸 내려놓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리더십이 시작됩니다. 신뢰가 쌓입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용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실패를 직시한 리더에게 신뢰는 더 커집니다. 이제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당신의 리더십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리더의 실패는 죄가 아닙니다. 숨기는 게 죄입니다. 변명하는 게 죄입니다. 진짜 리더는 실수에서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성장합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직은 완벽함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인정과 회복으로 성장합니다. 솔직함과 용기로 성장합니다. 한 리더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큰 프로젝트를 망쳤습니다. 회사는 손실을 봤습니다. 직원들은 실망했습니다. 그 리더는 어떻게 했을까요? 전 직원 앞에 섰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함께 해결책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함께 찾았습니다. 직원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새로운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6개월 후 어떻게 됐을까요? 더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리더를 믿어도 되겠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해볼 만하다. 신뢰가 생긴 겁니다. 그 신뢰는 성과보다 오래 갑니다. 여러분, 한 번의 실패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당신이 인정하는 그 순간 리더십은 다시 시작됩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완벽한 리더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진정성 있는 리더가 되십시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틀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인정하십시오. 검토하십시오. 조정하십시오. 이 세 단계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리더십은 더 강해질 겁니다. 직원들과 회의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번 실패에서 배운 점은 이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당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따뜻한 표정으로 말입니다. 그 순간 조직은 하나가 됩니다. 함께 성장합니다. 신뢰는 성과보다 오래 갑니다. 관계는 성공보다 중요합니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리더의 또 다른 시작입니다. 오늘의 한 걸음이 내일의 신뢰를 만듭니다. 오늘의 용기가 내일의 성공을 만듭니다. 함께 성장하는 리더. 그게 진짜 강한 리더입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실패를 인정하는 용기를 내십시오. 솔직하게 소통하십시오. 그러면 조직이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무엇보다 당신이 달라집니다. 더 강한 리더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더의 의사결정은 계속됩니다. 한 번 틀렸다고 끝이 아닙니다.
계속 결정하고 계속 성장합니다. 잘못을 인식한 이후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 태도가 리더를 만듭니다. 당신의 판단이 틀렸음을 솔직히 인정하십시오. 그 이유를 투명하게 공유하십시오. 새로운 방향을 찾아 나가십시오. 그러면 구성원들은 어떻게 할까요? 오히려 당신을 더 신뢰합니다. 구성원의 신뢰를 잃지 않는 한 리더는 계속 성장합니다. 조직을 이끌고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는 당신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듭니다. 인정의 용기가 있다면 말입니다. 솔직함에 힘이 있다면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리더십을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실패에도 신뢰를 잃지 않는 리더.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